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문화연구원 이다란입니다. 저는 오늘 19세기 발기에 기록된 보석장신구 무역의 양상이라는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되겠습니다. 발기는 물품명, 음식명 등을 그 수량과 함께 낱낱이 기록한 것으로 실제와 비교하여 하나하나 확인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기록물입니다. 오늘은 왕실 발기 가운데 역관의 이름이 있으면서 별부, 진상 등 기록물의 성격과 종류를 나타내는 문구로 구성된 사례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발표문에는 표 1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일찍이 김용숙 선생님 연구에서 중국과 무역을 통해 들여온 사치품 목록이라고 규정되었으며 최근 장서각 소장 발기 자료의 해제가 본격화되면서 역관을 통해 청에서 수입한 물품을 기록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단, 종이, 문구류 등 여러 물명이 적혀 있어 당시 수입된 품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녀나 놀이개 같은 여성용 보석 장신구도 다수 확인됩니다. 이는 왕실의 여성을 위해 무역된 것으로 머리에 꽂거나 치마에 끼워 다는 등 조선의 복식 생활에 적합한 형태를 가진 장신구이지만 청에서 수입되어 흥미롭습니다. 발기에는 장신구의 물명뿐만 아니라 재질, 장식 소재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주문 과정에서 기록된 내인의 부탁사항도 확인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19세기에 기록된 역관명 발기를 통해서 역관이 연행에서 어떻게 보석 장신구를 무역해왔는지 조명해 볼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석 장신구는 비녀, 반자, 놀이개 등 여성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구슬이나 옥패 등 장신구를 제작하기 위한 재료까지 포괄했습니다. 2장 역관의 연행무역과 북경의 보석시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역관에 의해서 보석 장신구가 무역될 수 있었던 배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연 2에서 3회 북경으로 가는 연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연행에 참여한 역관은 유창한 한어 실력을 바탕으로 무역을 주도했는데 이 가운데 상통사는 옷감이나 장신구 등 상위원의 어공을 수입해오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내인에게 무역해와야 할 물품을 전달받고 연행 중에 그 무역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연행 구간에 크고 작은 교역이 있었지만 가장 중심이 되었던 곳은 종착지인 북경입니다. 국경지대의 시장이나 사행로상의 거점 지역에서도 장신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체류 시간이 짧고 시장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선택의 폭이 넓진 않았습니다. 반면 북경은 시장의 규모부터 상당했고 이미 도시 내에 보석 관련 산업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관들이 원하는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역관은 그들이 거주한 관소나 외성의 시장을 중심으로 무역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관소에서의 무역은 시장만큼 거래되는 물품이 다양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북경을 방문한 사신의 이동을 제한하는 문금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역관은 보석이 매매되는 상점과 공방을 직접 찾아 원하는 물목을 구입했다고 보입니다. 특히 19세기경 북경에는 이미 보석 상점과 공방이 외성의 정양문 일대에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역관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무역을 진행했다고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역관이 주도한 보석장신구 무역의 주요 공간이 되었을 북경의 보석시장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대에는 이전 시기보다 보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륙년간 이후부터 이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점가가 생겨났습니다. 보석 상권은 성의 최대 상업 중심지인 정양문 일대의 랑방 2조와 랑방 3조에 집중적으로 분포했으며 이 일대는 주보시라고 불렸습니다. 이곳에는 보석 원료를 매매, 가공하는 것에서부터 장신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상점까지 다양한 층위의 점포가 즐비했습니다. 보석을 취급하는 상점의 형태는 다양하여 이처럼 전문적인 점포가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북경의 상점들은 업종에 특화된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했는데 장신구 상점과 제작 공방의 간판도 전해 참고가 됩니다. 한편 특정 물품만을 판매하는 소규모 매대도 운영되었습니다. 보석 상점가에는 다양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활동했는데 금속을 가공해 형태를 만드는 일부터 점취나 보석 상감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북경의 공방과 상점은 제작부터 판매까지 서로 연계하며 보석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보석 시장에는 청황실이나 고위 관료 등을 겨냥한 장신구 외에도 주변 국가의 취향에 맞는 물건이 제작되었습니다. 삼성흥이나 항성흥처럼 인접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고급 장신구를 제작한 사례가 있어 역관이 무역하고자 했던 여러 장신구도 이곳 북경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원에 따르면 청말 북경의 보석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전국의 상인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조선이나 태국의 외국의 객상도 와서 교역하였다고 해 조선식 장신구와 재료도 북경에서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대 보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다양한 재료가 시장에 유통되었습니다. 천연 원석은 기존의 교역망을 통해 북경으로 유입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사천이나 신강 지역의 옥은 해당 지역의 회족 상인이 북경으로 옮겨왔습니다. 진주의 경우 바다 또는 강에서 채취되었는데 천연 진주 외에도 인공적으로 키워낸 담수 진주나 흙으로 만든 모조 진주도 유통되었습니다. 만호나 수정 등은 일찍이 중국 내에서 충분량이 산출된 것으로 보이며 동남아 지역에서도 무역을 통해 갖은 보석류가 유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천연 보석들은 산출되는 양이 적고 고가이기 때문에 상인들은 재료를 중고로 구매해서 당시 유행에 맞는 장신구로 재가공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대 유리 제조업의 발전에 힘입어 유리제 모조 보석이 널리 쓰이게 됩니다. 인공적으로 착색제를 배합하고 재료를 반죽하거나 흐르게 해 보석 고유의 색과 무늬를 모방했고 그 결과 빛, 광택, 무늬뿐만 아니라 커팅된 모습까지 완벽할 정도로 보석과 흡사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대 유리 제조업으로 유명한 박산에서는 장신구나 재료로 쓰이는 구슬이 제작되었는데 일상생활 전반에 사용되는 기물과 더불어 비녀, 귀걸이 등 장신구가 유리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모조보석의 외관은 일견 천연보석과 동일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청대 늘어난 민간의 보석 수요에 부응하며 애용되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19세기 역관을 통해 청에서 보석 장신구가 수입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연행에 참여한 역관은 왕실에서 필요로 했던 상의원의 어공을 수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연행의 목적지 북경에는 건륭제 이후 대규모의 보석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제작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도시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청나라 밖에 인접 지역의 취향에 맞는 장신구를 제작하는 점포가 존재해 국제적인 성격을 띠기도 했습니다. 역관에게 주문한 왕실 여성용 장신구와 보석 재료 역시 북경에서 제작되어 조선으로 수입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장 발기에 기록된 수입 보석 장신구의 종류와 재질입니다. 역관의 이름이 확인되는 발기는 내인들이 역관에게 물품을 주문하기 위해 작성한 것과 역관들이 무역 후 물품을 납입할 때 작성한 것으로 나뉩니다. 두 종류의 발기에는 모두 무역되었거나 또는 무역되어야 할 각종 보석 장신구와 재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인이 작성한 발기에는 구체적인 주문 방식과 유의사항이 전하여 흥미롭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발기에 기록된 물명을 바탕으로 수입 보석 장신구의 종류, 장식 소재, 재질을 정리하면서 부가적으로 기록된 주문 방식과 품질 등의 문제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역관에 의해 무역된 여성용 보석 장신구는 종류에 따라서 머리를 장식하는 두식과 손이나 몸에 폐용하는 폐식으로 나뉘고 이 외에도 판형, 상형, 구슬 등 재료도 확인됩니다. 먼저 두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발기 기록 중 가장 종류가 풍부한 것은 잠이나 입식과 같이 머리에 꽂아서 쓰는 비녀류입니다. 비녀는 머리를 고정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신구였기 때문에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양이 무역되었습니다. 왕실의 행사가 있을 때 특별히 하는 대수에도 대중소 크기의 잠과 세워서 꽂는 입식, 반자 따위가 올려졌는데 이러한 쓰임을 염두에 두고 다량의 비녀류가 동시에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폐용하는 장신구로는 놀이개와 장도, 지환, 이환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놀이개와 그 부속구입니다. 놀이개는 기본적으로 중심 장식물인 주체, 각종 매듭과 술로 구성되는데 모든 부속구가 연결된 완제품 상태로 무역된 것인지 아니면 조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 부자재만 무역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원문에서는 대삼작차, 중삼작차 등의 표현이 있는데 차는 재료 또는 감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놀이개의 크기에 따라서 장식물이 마련되어 온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옥, 비취, 자만호 등으로 제작된 불수감, 꽃 광주리, 포도 등의 소재에는 놀이개 2차라는 내용이 있어서 놀이개의 주체로 사용될 재료만 따로 수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산호, 미라, 비치옥 등 갖은 보석으로 장식된 장도도 수입되었는데 이것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놀이개로 만들어 폐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외에도 산호, 비치옥, 순금 등으로 제작된 지환도 수입되었습니다. 비녀나 지환같이 완제품도 있지만 붕어, 박쥐, 목련, 불수감 등의 소재로 장식된 판이나 진주, 구슬 등의 재료도 수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엮어서 새로운 장신구로 만들어지거나 댕기, 족두리, 주머니 등 복식 소품에 부착되며 여러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왕실 여성의 보석 장신구는 신분에 걸맞게 신체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목적에서 쓰였습니다. 장신구가 갖는 신분의 상징은 재질과 장식에서 드러나는 만큼 역관은 북경에서 무역해올 때부터 장신구의 품질과 조형을 꼼꼼히 따져야 했습니다. 다만 역관이 무역해야 하는 물건들은 종류뿐만 아니라 장식 소재가 다양하여 오로지 기록된 물명만으로는 구체적인 디자인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대중소로 표현된 상대적인 치수는 비교치가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인이 작성한 발기에 겨냥이 있어 주목됩니다. 겨냥은 공예품 제작에 설계 또는 견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발기에는 겨냥을 비롯해 지향, 목양이 확인되어 종이에 그려지거나 나무로 조각된 견본이 마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대소 크기는 종이에 그려진 지향을 참고하고 새기거나 조각한 장식 디테일은 입체로 제작된 겨냥 또는 목양을 참고했음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네인은 역관에게 겨냥을 참고하여 무역하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겨냥은 말이나 글로 온전히 전달되기 어려운 크기, 세부 장식 등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고 역관은 구매의 일을 참고한 것입니다. 장신구 무역에 포함된 겨냥은 크게 두 가지 목적에서 준비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나는 역관이 주문받은 물건을 구매할 때 참고하기 위한 샘플이고 다른 하나는 북경의 보석 공방에 제작 견본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즉, 구매 과정에서 생겨날 오류를 방지하고 원하는 종류와 장식을 제작자에게 수월하게 요청하기 위해 겨냥이 마련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입된 장신구의 재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발기에 기록된 수입 장신구의 재질은 옥, 비취, 수정, 산호, 진주 등으로 왕실이 선호한 소재 내에서 선택되었습니다. 재질 또한 장신구의 가치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문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선별되었습니다.
화면의 사례를 보면 네이는 모조품이 아닌 품질이 좋은 것으로 무역해 오기를 부탁하며 색과 품질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소재는 절대 사들이지 말라는 내용은 모조 보석류가 수입된 적이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미 북경의 보석 시장에서 유리재 장신구와 재료가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도 이러한 모조 구슬과 장식패 등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흥미롭게도 19세기에서 20세기 여성용 쓰개에 부착된 보석 재료를 분석한 결과 유리재로 밝혀진 사례가 있으며 전세 유물 중에서도 유리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역관의 주 무역 공간인 북경의 보석시장에서 유리재 모조 보석이 성행하고 있어서 역관을 통해 모조 보석이 무입되어 왕실에서도 충분히 사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발기 원문 자료를 정리하여 수입된 여성용 보석 장신구의 종류와 재질을 검토했습니다. 머리에 꽂는 두식을 비롯해 몸에 차는 패식이 수입되었고 동물, 식물, 문자 등에 걸쳐 폭넓은 소재로 장식된 재료도 확인됩니다. 역관이 무역해온 장신구는 상위원 어공으로 품질이 빼어나고 장식이 화려한 것으로 특별히 선택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네인들은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적어 전달했으며 물건의 크기, 형태, 장식 등을 참고하기 위한 겨냥이 마련되었습니다. 발기의 보석 재질을 검토하면 옥, 비취, 진주, 산호 등으로 왕실 내에서 선호하던 재질이 무역되었으나 다만 모두가 원석은 아니고 유리재 모조 보석이 포함되었으리라 추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왕실 기록물인 발기를 통해 조선 후기 보석장신구 무역의 새로운 측면을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역관 관련 발기의 성격을 바탕으로 19세기 왕실에서 사용된 보석 장신구와 재료가 연행을 통해 마련되었음을 확인했고, 특히 조선식 장신구가 외국의 공방에서 제작되어 온 정황을 파악하여 조선 후기 공예품 제작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발기는 궁녀와 역관 등 실무자에 의해 작성된 기록물로 여기에 전하는 물명은 다른 자료에서는 쉽게 확인되지 않는 흥미로운 정보입니다. 보석 장신구 외에도 수많은 물품이 청에서 무역되었지만 개별 물품에 관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번 보석 장신구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공예품 수입과 제작의 새로운 측면이 연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